최근 공개된 KF-21 홍보 영상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잡아끈 장면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미 한두 대를 조심스럽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양산 4호기부터 15호기까지 한 화면 안에서 공정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는 흔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도색을 마친 양산 5호기가 최종 조립을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됐고 15호기는 기체가 세 부분으로 나뉜 채 아직 조립 전 단계에 있는 모습까지 노출됐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KF-21이 이제 시험기 사업이 아니라 본격적인 생산체제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이 특히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만 놓고 보면 생산 라인에는 최소 12대 이상의 KF-21이 동시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일부 외신은 15대 이상이 라인에서 조립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흐름이 맞다면 한 달에 두세 대 이상을 빠르게 출고할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합니다. 한국 공군이 우선 주문한 40대를 2년에서 3년 안에 채워넣을 수 있는 기반이 실제 라인에서 보이기 시작한 셈입니다.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KAI는 2024년 6월 KF-21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했고 2024년 11월에는 시험 비행 1000회 무사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어 2025년 5월 양상이 최종 조립에 들어갔고 2025년 6월에는 추가 20대 계약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공개된 영상은 단순한 홍보 컷이 아니라 이미 숫자로 확인된 생산 전환의 현장을 보여주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이 전투기를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 군사 매체들이 주목한 지점은 KF-21이 약 6,500만 달러 수준으로 거론된다는 점입니다. 원화로는 기체당 약 900억 원 안팎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 라팔급 전투기는 1,500억 원을 훌쩍 넘는다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가격만 싼 것이 아닙니다. KF-21은 이미 2025년 기준 1,400회 소트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왔고 공식적으로도 2024년 11월 1,000회 무사고 시험 비행을 달성했습니다. 값은 낮추고 시험 데이터는 쌓였고 생산 속도까지 붙고 있다는 점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지비 이야기가 붙는 순간 수출 경쟁력은 더 커집니다. 안에는 KF-21 국산화율이 약 75% 수준이라는 평가와 방위사업청 공식 기준 약 65%라는 수치가 함께 등장합니다. 수치 표현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핵심은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문장에서는 국산 전투기 부품 사용 비율이 약 80%에 도달했다고도 했습니다. 표현에는 차이가 있어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미국산 부품 가격이 치솟고 기존 F1, 5, K와 F1, 6 유지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산 플랫폼의 가치가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산 전투기는 도입 이유가 더 무섭습니다. F-16의 연간 운용비가 250억에서 350억 원 수준, F-35는 500억 원을 넘는다는 평가가 따라다닙니다. 반면 KF-21은 유지비가 20%에서 30%까지 절감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고장이 나도 해외 정비창으로 보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내 조달과 국내 정비 비중을 높여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한 대를 사는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굴릴 수 있느냐의 싸움에서 한국이 강한 카드를 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문제도 이 지점에서 다시 보입니다. 처음에는 공동개발 파트너로 들어와 거대한 그림을 함께 그리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분담금과 도입 규모 문제로 계속 흔들렸습니다. 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처음 48대를 장담하다가 결국 16대 수준으로 쪼개는 방향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재작년 기술진의 USB 무단 반출 사건까지 겹치며 불신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최신 4.5 세대와 5 세대 전투기는 기체 일부를 조립한다고 해서 핵심이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무 컴퓨터, 소스 코드 A, ESA 레이더 통합 소프트웨어 항전 통합 체계는 블랙박스에 가깝습니다. 껍데기 일부를 만진다고 한국의 진짜 심장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큰 변수는 앞으로의 성능 확장입니다. KF-21은 2027년부터 공대지 능력을 순차 적용하고 2028년 말까지
10종의 공대지 무장을 시험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약 1년 반 앞당기는 일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정 단축이 아닙니다. 공대공 전투기에서 멀티롤 전투기로 넘어가는 문이 빨라졌다는 뜻입니다.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각종 정밀 유도 무장을 묶을 수 있게 되면 KF-21은 가격만 싼 전투기가 아니라 실제 전장 운용이 가능한 전투 플랫폼으로 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거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16,000파운드급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입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86억 원 규모의 선행 기술 개발비를 반영했고 목표는 F-414 대비 연료 소모율 15% 개선입니다. 항공 엔진 세계에서 1% 효율 개선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공격적인 목표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소기, 고압 압축기 저압 터빈, 애프터버너, 가장 어려운 4가지를 먼저 잡겠다는 구상까지 나왔습니다. 이 분야는 아무나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정도만 완전한 전투기 엔진 기술을 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방사청, 국방부, 산업부, 우주항공청, 국토부까지 5개 부처를 한 테이블에 앉혀 초반부터 국가 전략 사업으로 묶었습니다. 인도는 기관 충돌로 AMC, A 엔진이 10년 지연됐고 터키도 TFX 엔진 문제로 7년 가까이 흔들렸다는 비교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충돌 비용을 줄이고 곧바로 직진하겠다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필리핀 사례를 보면 이 숫자들의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는 필리핀이 한때 가장 현실적 대안이었던 KF-21의 초기 양산 슬롯을 놓치고 뒤늦게 고가 전투기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스스로 선택지를 좁혔다고 전합니다. 특히 유로파이터 타이푼 32대 같은 구상은 도입 순간보다 이후의 유지 보수 지역이 더 무섭다는 지적이 붙습니다. 부품 하나를 위해 수개월을 기다리고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붓는 구조를 감당하기 어려운 나라들에게는 단순 성능표보다 가동률과 유지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KF-21은 비싼 최상급 전투기를 흉내내는 대안이 아니라 실제로 돌릴 수 있는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중동에서도 비슷한 시선이 보입니다. 예산이 무한하지 않은 국가들은 최고의 전투기를 꿈꾸더라도 결국 가격과 유지비, 무장 통합 속도, 미국 승인 절차까지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4가지를 한꺼번에 흔들기 때문입니다. 기체 가격은 라팔이나 최신형 서방 전투기보다 낮고 운용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며 공대지 능력은 2027년부터 붙기 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 엔진 독립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수입국 입장에서는 오늘 계약할 수 있는 기체이면서도 내일 더 강해질 플랫폼이라는 점이 매력입니다. 여기에 생산 인프라 자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기 시대의 전투기는 아무리 잘 날아도 양산 라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홍보 영상은 바로 그 취약 지점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한두 대를 천천히 조립하는 공방 수준이 아니라 최소 12대 이상이 동시에 올라간 대형 라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15호기까지 노출됐다는 점은 더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부품 조달, 하위 협력사, 조립 순서, 도장, 최종 점검 출고 준비가 이미 체계적으로 굴러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투기는 한 대 잘 만드는 것보다 여러 대를 일정한 품질로 뽑아내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KF-21은 바로 그 가장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AESAA 레이더와 항전 장비의 진화입니다. 외신과 공개 자료에서는 양산형 AESA 레이더가 2025년에 본격 모습을 드러냈고 약 1000개의 송수신 모듈을 바탕으로 150km에서 200km 거리의 표적 탐지, 약 20개 표적 동시 추적 능력이 거론됐습니다. 여기에 국산 공대지 무장과 각종 항전 체계가 맞물리기 시작하면 KF-21은 더 이상 단순히 보기 좋은 신형기가 아니라 네트워크 전장에 맞는 실전 자산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한국이 단순 기체 판매가 아니라 체계 판매를 노릴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보통 이런 사업은 시험이 길어지고 예산이 늘어나고 일정이 밀리면서 시장의 기대가 먼저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KF-21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천회 무사고 시험 비행, 2025년 5월 양산 최종 조립 착수, 2025년 6월 추가 20대 계약, 2026년 양산 1호기 출고와 시험 비행, 2027년 공대지 능력 적용 시작, 2028년 말 10종 무장 시험 목표까지 시간표가 앞에서 뒤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촘촘한 시간축은 수입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막연한 미래 계획이 아니라 언제 무엇이 붙는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KF-21을 둘러싼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빠르고 더 높이 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만들 수 있는가? 누가 더 싸게 굴릴 수 있는가? 누가 더 빨리 무장을 붙일 수 있는가? 누가 더 적게 외부 통제를 받는가? 그리고 누가 장기적으로 엔진까지 스스로 만들 수 있는가? 바로 이 5가지 질문에 한국이 동시에 답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반신반의하던 나라들도 이제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KF-21을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